안녕하십니까. 유진기업 안전개선팀 변성호 프로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나요? 저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하기 해설 다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록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좀 해당 안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록 내용은 상시근로자 5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보통 레미콘 업종은 50인 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 회사가 우리 동일 같은 지역의 사업장 안에 그 레미콘도 하고 뭐 크래셔도 하고 그 다음에 뭐 PC 사업도 하고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한다. 그러면 50인이 넘어갈 수는 있는데 보통은 안 넘어가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50인이 넘어가는 사업장이다 하면은 이 부록 한번 챙겨서 봐주세요. 네, 첫 번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총괄 책임자 선임 얘기했는데 이 관리 책임자는 또 뭐예요? 물론 총괄 책임자하고 관리 책임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총괄 책임자 얘기를 계속 했던 거는 그 관계수급인 포함해서 100명 넘은, 특히 제일 인원 많이 차지하는 게 믹서트럭 기사잖아요. 믹서트럭 기사까지 포함해서 100명 넘으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을 해라. 근데 그 경우면은 관리 책임자 요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 100명이 안 돼서, 관계수급인까지 100명이 안 돼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을 안 했었다면, 안 했는데 보니까 우리 상시근로자 50인, 우리 직원 50이 없네, 이러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을 해야 된다. 그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하고 총괄 책임자하고의 차이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은 관리 책임자, 그 다음에 관계수급인까지 포함해서 100명 이상은 총괄 책임자인데, 역할이 요거 똑같아요. 요런 역할들을 한다는 건 똑같고, 그러니까 총괄 책임자 하는 역할 중에서 도급의 안전보건 관리, 그러니까 관계수급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역할에서 빠져 있다. 그 외에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50명 넘는데 안 돼 있다 하면 총괄 책임자가 선임돼 있으면 상관없고, 안 돼 있는데 50 넘다면 관리 책임자에 선임해 주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자 선임, 보건이사님, 이것도 50인 이상이면은 선임해야 돼요. 근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나 뭐 관리감독자 이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다르게 법적인 요건이 있어요.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원 중에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한 명이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이걸 두려네. 안전관리자 따로 돼야 되고, 보건관리자 따로 돼야 되고, 산업보건에도 따로 돼야 돼요. 산업보건.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산업보건이 또 의사예요, 보통. 그래서 우리도 법으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냥 위탁 주시면 돼요. 이제 관련된 컨설팅 업체 많거든요. 그 컨설팅 업체 검색해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체에다가 위탁 주시면은, 계약을 맺고 일정 수수료 주시면은 이분들이 와서 관리를 해줘요. 물론 뭐 상주를 하시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통 보건관리자는 간호사, 위생사, 여기 산업보건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의사까지 돼 있으시고, 안전관리자는 이제 안전관리자 이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보고서 써주시고 하니까 위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선임을 해야 된다. 노동부, 이건 또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격이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선임하면은 노동부에 또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 유의하셔서, 우리가 50인 넘고 300인 미만이다, 위탁을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0 넘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분기일에 1년에 4번 회의를 개최를 해야 돼요. 이 요건이 좀 있어요. 이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이라고 정부에서 만든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하시면 쉽게 구성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5인에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끼리 석 달에 한 번 모여서, 분기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한다. 회의는 무슨 내용을 해? 안전보건 운영계획 작성하고,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변경에 대한 내용하고,
산재가 발생했네? 그럼 원인이 뭐야? 이게 재발 방지 어떻게 해?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통계 기록,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에 좀 위험한 기기가 새로 도입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심의 의결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회의록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무조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야 된다. 구루였는지 게시판인지 회의록 작성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냐.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대표하고 근로자 대표가 일단 있어요. 사용자 대표는 무조건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는 뭐 이름만 올라가 있고요. 실질적 경영은 딴 분이 해서 안 되겠는데 안 됩니다. 무조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분이 사용자위원이 사용자 대표가 되셔야 되고요. 근데 사용자위원은 부서장급 이상으로 해서 사용자 대표가 지명하는 5인에서 9인 이내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대표도 아무나 정하면 안 돼요. 직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있으면은 노조 대표가 하면 되고, 노조가 없으면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서 선출한 근로자 대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절차도 거쳐야 되겠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서 정하고, 그러면 나머지 근로자 위원들은 그 근로자 대표가 지명을 하는 5인에서 9인 이내로 한다. 매뉴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직접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해서 아까 얘기한 거죠. 근로대표 위원 구성할 때 이런 내용을 하고,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4인에서 10인으로 해서 아까 4인에서 9인이라 했는데 여기 4인에서 10인 돼 있잖아요. 지명을 4인에서 9인이에요. 지명을.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 사용 대표 각각 한 명씩 뽑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각각 4인에서 9인까지 지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규정 수립하는 거 이런 거 운영 매뉴얼 참고하시면 돼요. 노조가 우리는 노사협의가 있다. 30명 이상 노사협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따로 해야 돼요? 예, 따로 하셔야 돼요. 노사협의하고 그 산업보건위원회는 별개예요. 옛날에는 같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분리해서 따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편의상 보면 노사협의 뭐 회의 끝나고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실시하면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립하시는 게 좋고, 100인 이하라도 수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우리 회사의 내부 규정, 기준을 갖고 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조직, 직무, 교육, 뭐 이런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규정으로 다 정합니다. 그럼 안전보건 운영계획과 관리 규정의 차이점은 뭐냐? 운영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거예요. 매년 올해 우리가 안전보건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매년 새롭게 만드는 게 운영계획이고, 규정은 법이에요, 법. 우리 회사의 안전과 보건 관련된 법이에요. 이 기준을 지켜라.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록에 대한 설명도 다 마쳤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희 해설을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에 저희가 이 책을 한 권만 쓴 게 아니에요. 또 2권, 3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제 2권에 대한 해설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 사업장 안전에 제가 드렸던 해설과 이 책의 내용이 안전보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